자, 이번 시간에는 좀 이제 자료 구조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C 언어가 이제 램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그 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이제 분해해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뜯어보면 뭐가 나오냐면 메인보드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노트북도 이제 메인보드가 있긴 하지만 이제 본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요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메인보드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그죠? 자, 여튼 메인보드라는 거의 역할은 뭐냐면 컴퓨터의 여러 장치들을 뭐한다? 통합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보드 보게 되면 그래픽카드도 꽂고 하드디스크도 꽂고 CPU도 꽂고 램도 이런 식으로 이제 꼽아서 사용을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의 그 구조가 되어 있을 때 운영체제라는 게 있죠. 자, 운영체제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운영체가 뭐가 있어요? 윈도우가 있고요, 리눅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맥이 있겠죠. 그죠? 맥OS. 그래서 맥북 쓰시는 분들은 맥OS를 쓸 테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리눅스를 쓰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회사가 아닌 이상. 자, 여튼간에 이제 운영체제가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해요. 그러면 이 명령을 하게 되면 메인보드가 뭐 하냐면 얘네들을 뭐 한다?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다? 메인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뭘까요? 자, 하드디스크의 역할 자체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냥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의 저장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하드디스크가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데 그 저장이 단순 저장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저장이 아니라 영속 저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영속성이 있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 영속적이다라는 거는 영원히 계속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내가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이상 그 데이터는 뭐다? 계속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속 저장인데, 그러면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자, 가끔씩 이제 그래픽카드를 이제 강사님 게임하기 위해서 그래픽카드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는 분들 계세요. 그냥 단순 게임 용도가 아니죠.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뭐냐면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을 합니다.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이제 나온 그래픽카드로는 이제 4080, 40대의 이제 그래픽카드가 있는데 굉장히 비싸요. 원래 이제 그래픽카드가 원래 이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나왔어요? 가상 자산이 나왔죠. 코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코인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엄청나게 이제 뛰었는데, 왜냐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이제 기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진짜 복잡한 수학 연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고도의 그래픽카드가 그 일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걸 사용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 가격도 많이 이제 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한 게 이제 그래픽카드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렸고, 컴퓨터에서 그러면 일은 누가 할까요? 그렇죠. 원래 일은 CPU가 합니다. CPU가 말 그대로 이제 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뇌. 그러니까 CPU라는 거는 애초에 게임을 위해 존재한 게 아니다.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D라든지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 수학 연산이라는 걸 실제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어디에 있냐면 GPU. 그러니까 GPU라는 거는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는 이 GPU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GPU랑 연관돼서 일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저장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CPU의 역할은 아까 이제 뇌의 기능을 담당한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본체를 딱 뜯어보면 그 CPU 옆에 보통 펜이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펜. 자, 여러분들 노트북 쓰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막 시끄러운 휘잉 소는 소리 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왜 존재하냐면, 요즘에 이제 기술이 하도 좋아가지고, 맥북 같은 경우는 M1 칩, 본인들이 개발한 이제 CPU 칩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그런 걸 이제, 펜 같은 걸 막 돌리진 않아요. 옛날에는 이제 맥북 보면,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좋아서 그렇진 않지만, 여전히 본체 같은 경우는 이제 CPU 옆에 뭐 쿨러라고 해가지고, 달아놓습니다. 막 바람개비처럼 막 도는 거.
돈 많은 분들은 뭐 순행 쿨러라 해가지고 물로 해가지고 쿨러를 돌려가지고 이제 식히는 방식도 있는데 뭐 이것 또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CPU 옆에 이런 쿨러가 이제 그러니까 쿨러가 CPU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펜을 딱 치워보면 진짜 이만한 이제 요만한 칩, 요걸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자, 요런 게 바로 요렇게 생긴 게 CPU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노트북 처음에 CPU를 엄청 오래됐으면 그 노트북 딱 뜯어다 보면 그 노트북에도 CPU가 있거든요. 노트북에. 그러면 그 CPU 위에 파란색으로 살짝 까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CPU에 열을 식히기에 발라놓는 서멀 그리스라는 게 있어요. 뭐 그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튼간에 파란색 젤을 발라놓으면 그런 그리스를 발라놓으면 좀 CPU에 열을 식힐 수 있거든요. 요즘 이제 노트북들이 좋아지긴 하고 있지만 맥북이 아닌 이상 발열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발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CPU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얘가 열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컴퓨터 하는데 집이 덥고 막 그런 거 느껴본 적 있나요? 노트북을 하는데 집이 더워진다.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노트북에서 CPU가 열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게임을 돌려요. 여러분들 롤을 한대요. 그러면 롤을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깔겠죠. 그 다음에 롤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롤 안에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그 데이터 처리를 누가 한다? 바로 CPU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CPU가 일 처리하는 것도 알겠대요. 그러면 이 램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일까요? 자, 우리가 흔히 게임을 늘리면 램의 용량 늘려야 된다. 램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자, CPU의 단위 아시는 분 계신가요? CPU의 단위. 자, CPU의 단위는 헤르츠입니다. 헤르츠. 헤르츠가 뭐예요? 초당 몇 번 연산하냐 그런 건데 하드디스크의 단위는 뭐예요? 기가, 메가, 뭐 테라 이런 식으로 존재하죠. 그죠? 자, 하드디스크는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용량을 단위로 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그 CPU 같은 경우는 처리 스토를 단위로 하기 때문에 헤르츠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드디스크랑 CPU는 완전히 결이 다른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타입이 완전히 다른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드디스크도 몇 기가야 또는 몇 메가야, 뭐 요즘 메가 쓰는 건 없겠죠. 자, 램도 우리가 몇 기가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하드디스크랑 램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데이터를 저장하는 측면에서 똑같은데 우리가 하드디스크 보면 보통 요즘 컴퓨터 사면 최소 256이란 말이에요. 256도 요즘 안 나오죠. 512부터 시작을 해요. 512기가. 그러니까 램 같은 경우도 요즘은 뭐 8기가, 16기가, 16기가서부터 시작이 되는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런데 하드디스크는 용량이 저장 공간이 굉장히 큰 반면에 왜 램 같은 경우는 뭐 16기가, 30기가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왜 이렇게 용량이 적은 걸까? 똑같이 데이터 저장 공간이면 둘 다 이런 식으로 용량이 커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우리가 램이라는 걸 업그레이드하면 하드디스크 비용과 램의 비용을 차이했을 때 비율 대비로 램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저장은 하드디스크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리 같은 경우는 CPU에서 하는데 이 저장 공간도 작은 이 램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식으로 저장 공간이 작으면서 또 가격도 비쌀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램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하드디스크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를 뜯어보면 왼쪽에 있는 이런 것처럼 디스크가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에 이제 디스크에 여러분들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이 되는 건데, 자, 자기 디스크라는 건데 이 데이터를 이 녀석이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가 이제 여기 바늘이라는 게 있어요. 빨간색. 그 바늘을 통해서 뽑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초록원에 있대요. 여기 초록색. 자, 그러면 바늘은 저기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내가 데이터를 뽑아오려면 이 CD가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요. 엄청나게. 그러면 돌리다 보면 필요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게 존재하겠죠. 그죠? 왜냐면 바늘이랑 저기 있는 데이터랑 만나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점에 맞게 데이터를 쏙쏙쏙 뽑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녀석이 빨리 도는 게 좋은 거예요? 느리게 도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되고 이 녀석이 빨리 돌아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보통 1초에 한 번 돌면 굉장히 빠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1초에 한 번 도는 거는 굉장히 느린 겁니다. 1초에 한 번씩 돌아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 단위를 아시는 분, RPM이라고 합니다. 하드디스크의 속도의 단위는 RPM이 뭐예요? 분당 회전 속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굉장히 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CPU가 있습니다. 자, CPU가 누구한테 명령을 받는다?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보드라는 녀석은 누구한테 명령을 받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설치한 아까 운영체제한테 명령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윈도우, 리눅스, 맥OS. 자, 그러면 OS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의 명령을 받겠죠. 그죠? 자, 그러면 사용자가 게임을 더블 클릭했어요. 뭐 요즘은 뭐 패럴든가 뭐 포켓몬인가 뭐식인가 유명하다 하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걸 클릭을 했대요. 그럼 운영체제가 뭐예요? 아, 너가 클릭한 게임을 실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적절한 명령을 나눠가지고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그 메인보드가 명령하고 메인보드가 CPU한테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튼 게임을 우리가 클릭하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자, 얘가 뭐라고 하냐면 하드디스크한테 데이터 좀 갖고 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CPU랑 하드디스크가 사람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자, CPU가 어떤 명령을 얘한테 하드디스크한테 날린 다음에 하드디스크가 CPU한테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릴까요? 자, CPU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체감상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CPU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CPU 입장에서 하드디스크를 보게 되면 이 하드디스크의 속도는 굉장히 느린 거예요. 우리가 분당 3600번 또는 4000번, 10,000번 이런 식으로 돈다? 되게 빠르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CPU랑 하드디스크의 속도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CPU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를 빨리빨리 봐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그 데이터 처리가 지연되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때문에 데이터 처리가 지연되는 거죠. 그러니까 CPU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주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본체를 쓰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본체 컴퓨터를 내가 만약에 조립한다거나 어떤 기능을 업데이트한다 해가지고 부품 하나만 바꿨을 때 작동이 되는 것도 있지만 부품 하나만 바꿨다 해서 작동되는 게 아니라 부품 하나에 맞게 다른 부품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받쳐주지 못하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받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개발자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개발자인데 게임 개발자인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요. 1년에 여러분들이 한 12개를 만들 능력이 있대요. 근데 게임이라는 건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개발을 잘하더라도 뭐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팀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게임을 개발 잘해가지고 게임을 뭐 1년에 3개 만든대요. 12개는 좀 그렇고. 자, 그래서 시나리오나 그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게임이 나올 텐데 당연히 우리가 뭐예요? 그렇게 노력해도 내가 잘하지만 1년에 하나밖에 못 만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게임을 또는 1년에 게임을 3개 만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가 몇 개밖에 못 만든다? 하나밖에 못 만드는 거예요. 왜? 같이 호흡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컴퓨터가 느린 이유는 뭐냐면 하드디스크가 못 받쳐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컴퓨터가 내가 진짜 지금 쓰는 컴퓨터가 느리다 하면 하드디스크 또는 SSD 용량만 바꿔줘도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빨라지는 걸 순간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얘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장 공간만 늘려줘도 숨통이 트이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CPU는 빠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드디스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계속 커지고 있죠. 뭐 1테라, 뭐 요즘 이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게 512 또는 많이 쓰면 1테라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램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램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엄청나게 쪼만해요. 요만해. 자, 그러면 램은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장치인데 하드디스크처럼 기계식이 아니에요. 자, 하드디스크처럼 이런 식으로 돌면서 클래식한 방법이 아니라 이 램이라는 거는 전자식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컴퓨터 조립하다가 이 전자식이기 때문에 이 전기 쇼트 나면 램 아예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눈물 흘리는 거죠. 그래서 조립할 때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조립을 잘못하면 내가 만약에 뭔가를 연결을 잘못해가 전원 공급했는데 쇼트 탁 떴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조립은 웬만하면 내가 잘하는 게 아니면 맡기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정신건강에 좋아요. 자, 여튼 얘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전자식이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비해 얘는 거의 한 2만 배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CPU 입장에서 누구랑 일을 하고 싶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램이랑 일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는 건데, 자, 사용자가 게임을 클릭했어요. 뭐 요즘 패럴드라 했죠. 패럴드 막 더블 클릭했어요. 그러면 그 패럴드를 어디다 복사해야 한다? 램이라는 그 메모리 저장 공간에다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게임을 까보면, 게임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까보면 걔네들이 단순히 용량이 1기가만 되는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만 해도 용량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1기가 또는 10기가, 뭐 만약에 여러분들 게임 쓰는 게 40기가다. 걔네가 여기 다 올라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램이 16기가고 8기가, 16기가, 32기가인데 40기가 여기 다 돌아가면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저장 공간 다 만료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겠어요? 작동 안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PC 카톡도 사용할 테고, 크롬 브라우저도 돌릴 테고, 뭐 크롬 브라우저 안에서도 음악도 듣고, 뭐도 하고. 왜냐면 요즘은 단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멀티 프로세스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멀티 프로세스 개념이라는 거 뭐예요? 여러분들 한 컴퓨터 내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롤 하시면서 코드점이래. 롤 하면서 OP.gg 그거 안 쳐보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꺼번에 돌리는데, 자, 그러면 램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그래서 그 해당 게임만 올라가냐?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 가지의 데이터가 여기에 한꺼번에 올라가는 건데, 자, 그러면 그러니까 램이 크면 좋은 점이 뭘까요? 지금 우리 현대 운영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 개 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램이 넓으면 넓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자, 그러면 램이 좁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좁아도 돼요. 자, 여기서 어려운데,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램이 예를 들어서 4기가래요. 그러면 롤이 1기가고 브라우저가 1기가고 음악이 2기가,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운영체제를 기본적으로 돌리는데 윈도우가 그냥 1기가 정도 사용한대요. 자, 당연히 윈도우 운영체제는 그 메모리를 무조건 차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된 운영체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윈도우라든지 리눅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쓰는 맥이라든지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걔네를 뭐 빼고 삭제하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쨌든 프로그램 따지고 보면 4기가가 넘죠? 그죠? 4기가 넘잖아요. 지금 왼쪽만 봐도 5기가란 말이에요. 5기가. 자, 그러면 이걸 5기가를 램에다가 저장하는 게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돼요. 자, 정말 이게 4기가, 5기가라면 얘가 정말 이제 4기가밖에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죠? 그런데 4기가밖에 돌아가지 않지만 왜 이게 되냐면, 자, 일단 현대 운영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멀티 프로세서, 그러니까 여러 개 프로그램을 동시에 띄워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근데 왼쪽의 용량은 넘쳐나고 오른쪽에 램의 용량은 한계가 있다. 그러면 뭐 어떤 걸 하냐면 컴퓨터가 적절한 시간을 둬서 시분할이라는 걸 합니다. 자, 시분할이라는 건 뭐냐면 이 녀석들이 이 램이라는 공간 안에 잠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잠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왔다 갔다라는 거예요. 용량들이. 그럼 롤이 들어갔다가 빠지고요. 브라우저가 또 들어갔다가 빠지고요. 음악 파일이 들어갔다가 빠지고요. 그런 식으로 얘네들의 적절한 4기가가 그 램이라는 거에서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램이 진짜 적거나 하면 컴퓨터 버벅거리는 거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컴퓨터 진짜 안 좋으신 분들은. 그게 왜 그렇다? 이 시분할이라는 걸 하는데 결국 이게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이 좁으니까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적당하게 여러분들 종료를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당연히 램이 크면 어때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걸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비효율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램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냐.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된다면 개발자가 필수로 다뤄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램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메모리 중요하다, 메모리 C언어는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C언어는 실제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할지에 초점이 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램은 이제 메모리라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int A, int는 4바이트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4바이트이기 때문에 메모리 상에서 몇 바이트를 쓴다? 4바이트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램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쓴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 결과가 뭐냐면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프로세스는 쉽게 말하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 로직은 뭐예요? 여기다가 메인 함수 안에다가 뭐 int 쓰시고 뭐 플롯 쓰시고 뭐 여러 가지 쓰죠. 그죠? 그러면 그런 공간들이 어디 생기는 거예요? 하드디스크 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램 안에 생기는 겁니다. 램 안에. 그런데 자, 램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간이 이제 그러면 공간을 여러분들이 int 쓰고 플롯 쓰고 막 쓴 것들이 여기에서 재창조되냐? 그건 아니에요.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램이라는 거는 이미 공간이 있어요. 8기가면 8기가, 16기가면 16기가, 이미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간 안에서 깎아먹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메모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죠? 8기가면 8기가, 16기가면 16기가,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한계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내가 메모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16기가 넘어가요. 그러면 쓸까요, 안 쓸까요? 당연히 안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진짜 단 하나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C언어는 어떻게 하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초점이 두고 있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문법들이 제공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걸 설명드릴까요? 이 문법을 앞으로 배울 거기 때문에. 그 문법을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C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천천히 배워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컨트롤 알트 딜리트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누르면 작업 관리자라는 걸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업 관리자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메모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죠. 실제로 이게 메모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앱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라는 건 뭐예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컴퓨터 켜보면 작업관리자 이거 보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도 여기에 들어있어요. 왜 그러면 카카오톡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키게 되면 PC카톡 돌아가죠. 그렇죠? 설치하게 되면. 왜냐면 실시간으로 우리한테 알림을 알려줘야 되니까, 카톡 메시지 오면. 그래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여기에 있고, 그래서 앱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실행 중인 파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모리라는 게 보시면 얘가 메모리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거려요. 고정적인 게 아니야.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 램이라는 공간에서 시그널을 두고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그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메모리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그널이라는 걸 이용해서 램에서 적절한 시간을 두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램이라는 거, 왜 우리가 램을 다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